얼마 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정책 브리핑 뉴스를 하나 발표했어요. 뭐를 발표했냐? 1인 가구가 전체의 31.7%를 차지했다. 절반 이상이 미혼이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처음 보면은 뭐 별 내용 아니네. 뭐 한 3분의 1 1인 가구구만.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건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맞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예요. 예를 들면은 미국도 1인 가구가 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1960년대 10%대였다가 쭉 지금 거의 50년 차트로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은 아직도 30%가 안 돼요. 아직도 안 됩니다. 이 분야의 선두주자는 저 북유럽을 제외하면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2000년대 중반에 여기죠. 2010년대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보다 10년 앞서갔어요. 10년 앞서서 1인 가구가 굉장히 크게 늘었는데 대한민국은 언제나 이런 분야에서는 조금 뒤처질 수 있지만 속도는 장난 아니죠. 속도는. 우리가 또 지는 거는 못 참고 살지 않습니까? 속도는 장난 아니기 때문에 치열한 속도로 치고 올라가서 이대로 가면 머지않은 그거에 제 느낌상 모르겠습니다. 과학적인 건 아닌데 이게 크루스가 조금 걱정이 돼요. 이대로 가면. 우리가 또 속도는 장난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보면 이미 미국은 제꼈거든요. 요 빨간 줄은 제가 친 겁니다. 지금 요쯤에서 31%가 넘었다고 하니까. 미국은 이미 2010년대 중반에 제꼈고 일본도 만만치 않게 달려가는데 치열해요. 치열하고 물론 미국은 약간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약간 다른 게 저도 미국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미국의 1인 가구의 특징은 고령자 1인 가구가 좀 많다 그럽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 일본도 좀 마찬가지긴 해요. 24세 이하의 Z세대는 굉장히 숫자가 작더라. 그래서 미국의 1인 가구들은 대부분 고학력, 또 고령, 또 여성 이렇게 비중이 높은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나이가 아무래도 많다 보면은 자산적으로 좀 여유도 좀 있고 뭔가 좀 갖춘 게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건데 반면에 대한민국의 1인 가구는 반대죠. 미국은 2030의 1인 가구 비중이 22%인데요. 대한민국은 37%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이렇게 갈 때 우리가 추월하고 있잖아요. 최근 생긴 1인 가구에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85%가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미쳤거든요. 숫자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물론 1인 가구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사실 일본이 아니라 유럽입니다. 유럽은 그냥 안 해요. 그냥 얘네들은 50% 넘는 나라도 있어요. 뭐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데는 뭐 50%야 50%. 그냥 안 해. 그냥 아예 몰라. 사회가 그래요. 옛날에도 그랬어. 옛날부터 40% 넘고 그때 얘들은 물론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고 자, 요 뒤에 있는 내용은 통계청에서 얼마 전에 2020년 가구주택 특성을 발표했는데 내용을 봅시다. 자, 대한민국 가구수가 2천만을 돌파했습니다. 인구수가 이렇게 증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면 역시 형들이 하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인구 아니고요. 가구수. 아니 우리나라 인구가 별로 안 늘고 있는데 가구는 장난 아니죠. 점프력이 장난 아니에요. 점점 더 점프력이 좋아지고 있어. 이게 가능한가? 왜냐면 대한민국 인구수는 정체잖아요. 요즘에 5180만을 도달한 지가 2017년입니다 17년 18년 근데 지금도 그래요. 쏘쏘해. 근데 가구가 증가해. 인구가 안 증가하는데. 인구는 정체지만 가구수 증가는 줄어들었다가 2010년대 이후로 더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1년에 180만 가구씩 생기고 있다는데 그럼 무슨 또 인구가 어디서 나서 가구가 생기냐? 뭘 어디가 나서 가구가 생겨? 최근에 생기는 가구수 증가분 중에 85%가 1인 가구입니다. 떼어져 나오는 거죠. 85%가 1인 가구예요. 72, 75, 82, 85 점점 올라가겠죠. 아마 앞으로 생기는 거의 모든 가구가 1인 가구. 2인도 별로 없어요. 2인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85%. 그래서 어떤 일이 펼쳐졌냐? 대한민국에서 5년 만에 1인 가구가 143만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2015년과 2020년이에요. 이 폭은 얼마나 큰 거냐면 최근 5년에 인구수가 30만 명 증가했어요. 31만 명. 근데 가구는 143만 가구가 증가했어요. 인구수보다 100만이 더 증가했어요.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한마디로 최근에 아까 전에 대한민국이 정말로 빨빨거리면서 위에 있는 미국과 일본을 다 따라잡은 게 가장 혁혁한 공조를 세운 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보시면은 야 이거 혹시 나이 많은 분들이 사별하거나 이혼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거는 30만 명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30만 가구밖에. 대부분 미혼 1인 가구가 다 증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1인 가구의 특징이죠. 미혼 1인 2030들. 그러다 보니까 전체 1인 가구 중에 미혼 가구 차지하는 비중이 50% 넘어가고 있어요. 절반을 넘어가고 있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본인이 직장과 독립을 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거의 60%예요. 그럼 사실 내 직장을 가졌으니까 1인 가구가 된다. 그래 독립한다. 경제적으로 좋은 건데 옛날에는 보통 이러면 2에서 4인 가구가 됐거든요. 직장을 갖고 독립을 하면 보통 그 서로 짝 뭐 이런 거 찾고 이렇게 해서 애도 낳고 보통 일로 갔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독립은 하는데 일로 안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일인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 1인 가구의 비중이 지금 30%가 넘었는데 옛날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2010년도에 이미 1인 가구의 비중이 4인 가구를 넘었습니다. 역전을 했고요. 지금은 10년 만에 1인 가구가 4인 가구의 2배가 됐어요. 조금 많은 게 아니라 16%잖아요. 4인 가구.
1인 가구는 32%예요. 2배요, 2배.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가구 그러면 4인 가구가 아닙니다. 게다가 서울은 더 웃긴데 서울만으로 따져보면 2020년 기준으로 서울의 2인 이상 가구는 감소했어요. 누가 다 늘었냐? 1인 가구가 늘었어요. 서울입니다. 서울. 2020년, 재작년에. 2인 이상 가구는 안 늘어요. 그냥인데 1인 가구가 혼자 9만 가구 이상이 생겼고 한마디로 이건 또 최근 15년 주택보급률입니다. 전국으로 보면 주택보급률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서울은 주택보급률이 잘 못 올라가요. 가구수 대비 주택 비중입니다. 왜냐? 가구수가 늘어나요. 주택도 늘어나는데 가구수가 늘어나요. 서울은 계속 1인 가구가 생기니까 인구는 안 늘더라도 이 쪼개지는 분할되면서 가구수가 늘어나는 데고, 물론 이 얘기를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아니야, 대한민국은 그래도 1인 가구 비중이 좀 돼. 50대 60대도 이 비중이 꽤 돼. 물론 되는데 저건 어디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방입니다. 서울은 1인 가구의 50%가 30대 이하예요. 여기 있죠. 거의 50%. 세종이 가장 높고 대전, 서울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면 되고, 물론 젊을 때는 1인 가구가 남성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쪽이 많이 높은데 나이가 들면 여성의 비중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빨리 가시기 때문에 좀 건강 챙기시고 우리 장수에서 오래오래 살아야 됩니다. 올라가는 거는 여러분들 잘 가다가 자꾸 그죠 이상한 거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좀 몸조심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자, 그런데 요즘에 1인 가구, 특히 2030 젊은 분들의 특징이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만 보면은 우리가 다인 가구는 보통 아파트에 많이 살아요.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돼 있으니까. 1인 가구는 아파트가 굉장히 작습니다. 힘들죠. 이게 얼만데. 1인 가구는 이게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잘 못 가요. 게다가 혼자 살다 보니까 좁아도 상관이 없긴 하지만 좁아도 굉장히 좁은 데 살고 있죠. 1인 가구의 절반이 10평대, 40제곱미터니까 10평, 13평 이런 데 살고 있고, 근데 우리도 이제 좋은 아파트 넓은 데 살고 싶죠. 그래서 1인 아파트 거주 비중이 최근에 한 4, 5년 사이에 선호가 굉장히 크게 올라왔습니다. 젊은 분들 사이에서도.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혼자 사는 거에 무슨 아파트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생각한다는 거죠. 또 집도 넓은 집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보면 최근에 영끌을 많이 했다 그래 제가 사실 살짝 걱정했어요. 근데 자가 비중이 그렇게 올라가진 않았더라고요. 자기 집을 갖고 있는 비중이. 왜냐? 집 산 건 늘어난 건 맞는데 분모도 늘어났죠.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가 비중도 크게 증가한 건 없다. 그럼 누가 질렀나 라고 살짝 가서 봤는데 큰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분모가 증가를 해서. 어디서 늘어났냐? 자가 비중이 늘어난 거. 50대 60대는 자가 비중이 70대 이상은 줄었습니다. 많이 늘어난 게 20대. 와, 20대에 집을 질러? 그리고 조금 마음이 급한 40대가 최근에 많이 질렀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 가구 추이를 조금 요약을 해보면 1985년 딱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가구의 디폴트 값은 6인이었습니다. 와, 6인 가구가 45%예요. 미친 거 아니야? 6인 가구가 40%일 때가 있었어요. 1980년대. 가구하면 6인이지. 형, 동생, 그러니까 4인이 보통 남매가 디폴트야, 디폴트. 4명보다 애가 적으면은 집이 조금 아빠가 힘을 좀 덜 쓰는 집이고 대부분 그랬었는데 급격하게 내려와서 1985년에서 2010년까지 우리는 25년간 4인 가구의 시대에 살았고요. 딱 2010년대에 딱 역전이 되면서 4인 가구가 지금 1970년대 수준까지 내려갔죠. 4인 가구의 비중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지금은 완전히 1인 가구로 넘어갔는데, 자, 보면은 앞으로도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모르죠. 속도가 지금 어마무지하게 빠르기 때문에 대한민국 1인 가구는 매년 10만 가구 이상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이것보다 더 빠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보다 노령화가 빨리 되고 1인 가구가 많이 늘어서 일본의 1인 가구의 특징이 고령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의 미래지 않을까 싶은데 고령자 1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본에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고독사 이런 게 많이 되고 있죠. 우리는 이제 2030이 이쪽으로 많이 진입했으니까 한 20년 뒤에 지방은 지금도 우리도 일상이지만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결정적으로 1인 가구는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젊고 저소득입니다. 2018년 기준 1인 가구 중에서 80%가 연소득이 3천만 원 미만이에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게 20대가 많으니까. 이제 막 직장 들어간 친구들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고, 게다가 젊은 분들이 옛날하고 다르게 옛날처럼 미친 듯이 일해서, 옛날에 미국 얘기할 때 잠깐 나왔지만 미친 듯이 일해서 돈을 벌어서 어떻게든 내가 뭘 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요즘은 워라밸이죠. 그래서 1인 가구의 평균 일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좋은 거라고 해야 되나? 1인 가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가 문제가 어렵습니까? 1번 건강, 당연한 거고요. 밥을 혼자 있으면은 제대로 잘 못 먹는 거고, 2번은 경제고요. 요거는 건강이라고 보고, 3번이 외로움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쪽이 외로움이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다른 설문조사를 보니까 1인 가구한테 물어본 겁니다. 주말에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 본다가 1위였어요. 그것도 압도적인 84%.
주말에 그거 보면 어떡해. 나가서 뭐 좀 놀아요. 사람도 만나고 연애도 하고. 그 슈카월드 보지 말고 슈카월드 볼 때는 우클릭해서 반복 재생. 무슨 얘기야. 하여튼 이게 농담이고 나가서 뭘 해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 만나기도 귀찮고 만나봐야 힘들고 그냥 집에서 동영상 보고 커뮤니티하고 게임을 한다. 이게 84%예요. 1인 가구 기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놓쳤던 수많은 종목 중에 이거를 놓친 게 그걸 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거를 몰랐기 때문에 외로움, 특히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내의 외로움을 달래줄 뭔가를 내가 몰랐어요. 그 마음을 알았으면 아프리카 TV거든요. 요즘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한 20%. 요 언저리 이걸 샀어야 되는데. 몰랐지. 형들이 그렇게 외로운 줄 몰랐네. 저걸 그렇게 한다는 걸 몰라서. 이게 외로움의 경제학이죠. 어떻게 보면. 요 외로움을 좀 알았으면 제가 그 마음을 좀, 이게 깨달았어도 이걸 샀으면 저 6만 원이 20만 원 갈 수 있었는데. 그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시간이 흐르면은 이제 2030도 나이를 먹으면 30, 40, 50, 60으로 갈 테니까 사실 이 외롭다는 얘기는 우리 사회에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옛날에는 이제 사별한 60대, 70대 뭐 이런 쪽 애들이 시집 장가를 간 50대 이후의 얘기였는데 현대 외로움은 바뀌었죠. 혼자 밥 먹고 퇴근의 약속을 안 잡고 새로운 사람과 만남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제가 거기서 갖고 온 글이에요. 퇴근의 약속을 안 잡는다. 잡는 게 싫다. 새로운 사람하고 만나는 게 귀찮다. 그냥 들어가서 아프리카 TV 보지. 슈카월드 보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데 이게 문제죠. 문제죠. 유명한 일이죠. 영국에서는 저것 때문에 고독부가 생겼습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롤리네스 미니스터, 고독부 장관, 겸직합니다. 우리로 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독부 장관들, 고독부를 만들었어요. 자, 우리도 저런 거를 안 만들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슴이 아프죠. 최근에 굉장히 크게 빠른 속도로 사회가 그쪽으로 변하고 있다.